안녕하세요, 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한글 이런 문서 작업만 좀 잘해도 컴퓨터 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포토샵은 거의 기본이고 영상 편집이라든지 웬만한 그래픽 작업은 좀 할 줄 알아야 컴퓨터를 좀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픽 작업이 좀 잘 되는 그런 노트북들을 찾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그래픽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포토샵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UX, UI 디자인이라든지 출판 인쇄 작업이라든지 전문적인 영상 편집도 전부 다 통칭을 해서 그래픽 작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을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추천해 드리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추천을 해주는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스펙으로 막 오버 스펙인 그런 상황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추천해 주는 제품이 너무 스펙이 낮은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까 버벅거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불안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도비 계열들의 프로그램을 좀 기준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면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쓸 건데 CPU는 어느 정도, 그래픽 카드는 어느 정도, 메모리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하시는 거에 주 포커스가 CPU랑 그래픽 카드 메모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보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모니터의 색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구매를 해가지고 나중에 색감이 왜 있다고 해요. 이게 돌아가기는 잘 돌아가는데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될 모니터 색감에 대한 부분부터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작업용으로 노트북을 구매를 한다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노트북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색재현율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색재현율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니터에서 표현 가능한 색의 범위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색이 얼마나 실사에 가깝고 정확한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니터는 색감이 좋다, 물 빠진 색감이 있다, 아니면 되게 쨍하고 선명하다 라고 느끼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이런 표기들 많이 봤을 겁니다. NTSC 45%, NTSC 72%, DCI-P3 100%, 아니면 sRGB 100%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를 알기가 힘들죠. 여기에서 말하는 NTSC 72%, sRGB 100%는 지금 보시는 이런 느낌입니다. 가장 표준이 되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픽 관련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의 색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TSC 45%는 sRGB로 표기를 하면 62.5%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색감이에요. 약간 물 빠진 듯한 색감을 가지고 있죠. NTSC 72%에 비해서 색의 커버리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색의 표현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등의 원색이 약간 흐릿한 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DCI-P3 100%는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NTSC로 표기를 하면 패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데 86에서 94%를 가지고 있고, sRGB는 133% 정도의 색재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재현율이 높으면 색의 표현도 더 풍부하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과장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NTSC 72%로 보면 이 나무로 된 장난감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데, DCI-P3 100%일 때는 나무의 느낌이 아닌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더 들죠.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세 개를 딱 비교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 빠진 색감을 가지고 있는 NTSC 45%, 얘는 그래픽 작업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NTSC 72%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표준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 조금 과장된 색감을 가질 수 있는 DCI-P3 100%가 있는데, DCI-P3 100%가 하드웨어적으로 스펙도 더 높고 이 패널의 금액도 더 비싸고 이게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된 색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더 안 좋은 건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DCI-P3 100%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DCI-P3 100%가 더 안 좋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더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DCI-P3 100%가 정확한 색감을 표현을 하려면
딱 한 가지 제공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컬러 프로파일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노트북에 정확하게 적용이 돼 있어야지 정말로 정확한 색감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HDR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색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고 이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포토샵, 일러스트가 있고,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가 있고, 그것보다 약간 높은 레벨인 애프터 이펙트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요즘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UX UI 디자인 쪽에 사용하는 XD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전문적인 사진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라이트룸, 그리고 출판 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인디자인 정도가 어도비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들이 각각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지 각 프로그램들의 서열부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보죠. 아래쪽에 X축은 CPU와 램으로 놓고 Y축은 그래픽카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점점 높아지면 그래픽카드 사양이 높아지는 거고요. 아래쪽은 내장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녹색으로 표기되는 부분은 그래픽카드가 있는 외장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CPU와 메모리의 사양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은 XD입니다. 사용하는 파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그렇게 높게 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XD보다 살짝 높은 게 인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력물의 사이즈는 클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바로 위가 바로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는 큰 사이즈의 이미지 작업에 워낙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낮은 사양의 컴퓨터에서도 수준 높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도록 최적화가 잘 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위가 라이트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라이트룸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CPU와 메모리 사양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전문적인 사진 작가라면 이 정도 위쪽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라이트룸은 그래픽카드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PU만 높아주면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큼 라이트룸은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이죠. 범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큼 사용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CPU랑 메모리가 사양이 낮아도 되고, 조금 전문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양이 조금 더 높은 제품이 필요하거나 그래픽카드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촬영 이미지 정도의 FHD 사진의 간단한 편집이나 색 보정 작업,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수정 등의 작업은 그렇게 높은 사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작업하는 이미지의 레이어가 많아지고 각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 CPU의 부하가 많이 걸리고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높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4K 이상의 고해상도 모니터를 물려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작업을 하시기에 조금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포토샵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사실 영상 편집은 어느 정도 사양이 좀 높아야 잘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무리하게 사양을 높게 잡아서 오버 스펙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는 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돌아간다는 체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사양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FHD 60프레임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완성본이 20분 내외의 단일 영상을 편집할 것 같으면 CPU가 많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CPU가 높고 메모리가 높은 사양이 필요할 때는 영상의 레이어가 많아지고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편집할 원본 영상이 4개 이상의 레이어가 된다면 높은 사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편집 후에 인코딩할 때 영상의 해상도가 많이 높다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 속도가 확실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무거워지고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래픽카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미어 프로보다 조금 더 전반적으로 높은 포지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에펙을 사용한다는 것은 프리미어를 어느 정도 전문가급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펙은 조금 높은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서열 정리는 웬만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각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갈 만한 노트북은 이제 어느 정도 사양을 가지면 괜찮을까를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을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하죠. 제일 낮은 정도 수준의 초록색 그룹, 중간 정도의 이제 웬만큼 범용으로 다 돌아갈 만한 노란색 그룹, 제일 높은 사양대에 뭐 좀 전문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빨간색 그룹,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제품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양이 낮은 초록색 그룹에는 비보북 제품들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비보북 15X OLED X1503ZA MA406 제품이나 비보북 S15 OLED K3502ZA MA223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X1503ZA는 원래 메모리가 8GB이기 때문에 16GB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두 제품 다 2.8K 해상도의 OLED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나 색감은 충분히 좋습니다. 뭐 따로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는 둘 다 내장 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할 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포지션은 이 정도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비보 프로 15 OLED K6500ZC MA019 제품이고요. CPU가 i7 12700H에 그래픽카드도 RTX 305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살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민 없이 그냥 이 제품을 구매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 수준의 제품이고요. 어느 정도 사양이 높기 때문에 웬만큼 프로그램들은 다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에서 포지션은 여기쯤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비보 프로 14X N7401Z B12735ED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모니터가 14.5인치 OLED를 가지고 있어서 휴대용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래픽카드가 RTX 3050 Ti로 살짝 더 높으니까 포지션은 K6500ZC보다는 살짝 높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보 프로 16X OLED M7600QE BR5959K입니다. CPU도 알라인 5900HX고 메모리도 32GB를 가지고 있고 모니터가 4K OLED입니다. 사실 이 정도급 제품이면 업계에서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사양입니다. 그래프에서 전체적인 포지션은 이 정도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상당히 오른쪽에 포지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빨간색 포지션의 가장 높은 사양 제품인데요. 실제로 그래픽카드가 RTX 3060이라서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사실 대부분 게이밍 제품들이죠. 15.6인치 제품에는 터프 FA507RM BR6735ED랑 터프 대시 FX517ZM B12735KD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게이밍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OLED가 아닌 일반 패널이고요. 그래픽카드가 높기 때문에 어도비 프로그램 이외에 내가 더 높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추천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터프 FA507RM의 포지션은 여기쯤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터프 대시 FX517ZM은 CPU가 i7 12650H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위치는 조금 앞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3인치로 조금 큰 사이즈 제품입니다. AMD CPU를 가진 ROG 스트릭스 G713RM BR169ED 제품이랑 인텔 12세대 CPU를 가지고 있는 ROG 스카 G733ZM B12735K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하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17.3인치는 휴대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대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데스크탑 대용으로 거치용으로 사용하실 제품께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제품은 제가 비교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바로 앞에서 소개한 터프 시리즈와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지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비보 프로 16X OLED N7601ZM B12759KD입니다. 제품을 리뷰하면서도 영상 편집용 끝판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실제로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모델입니다. CPU도 i7 12700H에 메모리는 DDR5 32GB, 그래픽카드도 RTX 3060이고 모니터도 16인치 4K OLE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사양의 고급 제품을 찾는다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제품의 포지션이 가장 상위급에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추천해 준 것보다 조금 낮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본인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게 내가 기준을 잘 못 정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정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추천을 제가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트북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를 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높은 스펙을 쓰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게 작업 강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좀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자주 좀 바꾸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오버 스펙을 좀 비싼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적정하게 3년 정도 잘 쓰고 바꿀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제품보다 적절하게 잘 구매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스였습니다.